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치료한 분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미 외국으로 이민 가는 날짜가 잡혀 있었거든요. 딱 2달 있었어요. 2월 말에 외국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월에 처음 오셨어요. 2달 치료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도 한약을 계속 받으셔서 결국 3달을 치료했고요. 그 결과가 꽤 인상적이어서 오늘 이분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으신 거는 2022년입니다. 2022년 4월에 설사가 심해지고 혈변이 조금 나왔답니다. 점액변도 심하게 있었고요. 처음에는 종합병원으로 가셨는데 내시경 결과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진단을 5개월을 끌었답니다. 그러다 S대병원에서 내시경을 다시 보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펜타사 좌약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을 하셨을 때 잠깐 관해기가 있었답니다. 임신하면 면역 환경이 바뀌면서 일부 자가면역 질환이 잠시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궤양성 대장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다시 점점 심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임신을 하셨는데 이번엔 임신 중에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임신 중에 스테로이드를 잠시 쓰셨는데 그때만 효과가 있었고 출산 후에 또 더 심해지셨어요. 출산 후에 다시 악화되는 패턴, 이런 것이 꽤 흔한 케이스입니다. 출산 후에 호르몬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면역 상태가 불안해질 수 있죠.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펜타사 과립을 하루에 2g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펜타사 좌약을 하루 2번 쓰고 계셨어요. 양약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혈변이 항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좌약을 2번 쓸 때는 대변의 수가 하루에 1, 2회이고 좌약을 하루에 1번만 쓰면 대변의 수가 3, 4회로 늘어난답니다. 항상 혈변이 보이고 잔변감도 있고 무름변에 급박변도 있었습니다. 악화기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상복부에 복통이 있습니다. 핫팩하면 좀 나아진답니다. 찬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매운 음식 먹어도 설사합니다. 활동기에는 배가 차갑답니다. 손이 많이 차고 겨울에는 집에서도 양말을 신어야 된답니다. 어릴 때 비염이 심했다가 성인 되면서 없어졌는데 그래도 묽은 가래가 있고 인후에 이물감이 항상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호흡기형이 뚜렷하게 있어요. 인후 이물감, 묽은 가래, 어릴 때 비염 이력, 이런 것이 다 호흡기 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형의 환자는 제가 주로 비염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호흡기형의 많은 환자분들이 비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염 증상이 없는 호흡기형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특징이 추위를 아주 많이 탑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머리에 열을 2개 보내서 머리를 데우고 가슴 쪽에 2개, 배에 2개 보내고 팔, 다리에 각각 1개씩 보내면 총합이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열을 보낸다고 비유했는데 열을 보내는 것은 결국 뭘까요? 이것은 결국 혈액이 순환되는 겁니다. 피가 돌아야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액이 모자라거나 혹은 혈액을 데울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몸 전체를 데울 능력이 모자라게 되겠죠. 데워야 할 곳은 10군데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열이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를 먼저 포기할까요? 머리와 심장에서 제일 먼 곳, 발부터 먼저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포기해요. 쉽게 말해 발이나 손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래서 발과 손을 먼저 포기해요. 여기서 더 모자라면 아랫배를 포기합니다. 머리와 심장에서 먼 곳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심장과 폐, 뇌인 거죠. 이런 것들은 없으면 죽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형 중에 비염은 없지만 몸을 데울 능력이 모자라는 유형, 추위를 많이 타는 유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발이 먼저 시리다. 한국처럼 바닥 난방이 되는 집인데도 겨울에는 집에서 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손도 시리고 더 심해지면 아랫배까지 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냉형도 같이 있습니다. 찬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 활동기에는 배가 차갑다고 하죠. 손발이 차고 핫팩하면 복통이 나아지는 것도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어떤 처방을 쓰느냐? 호흡기형 처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날짜가 있잖아요. 2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치료 방향은 똑같이 잡되 속도를 최대한 내야죠. 약침을 같이 놔드렸어요. 복부 쪽에 핵심 혈자리들에
약침을 맞으면 한약만 드실 때보다 반응이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 1월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월 6일 좌약을 한 번 쓸 때 하루 3, 4회 가던 게 이제 좌약을 한 번만 써도 대변 횟수가 1, 2회로 줄어듭니다. 혈변은 있다 없다 하는데 60% 정도 줄었다고 하시네요. 방귀도 10번, 20번 끼다가 10회 정도로 줄었어요. 손발이 많이 차던 것도 좀 덜해진 것 같다고 하시고요. 2주 만에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2월 20일 출국 전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셨어요.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혈변이 없어졌어요. 2025년 12월 12일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765점이었습니다. 2월 2일 병원 검사에서 대변 칼프로텍틴 353점입니다. 치료 한 달 만에 절반 정도로 줄었죠. 2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 48점입니다. 진짜 너무 짧았던 치료 기간이었는데 출국하시기 전에 바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네요.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풀어지는 변, 급박변은 없다. 약간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짝 늘어난다. 식사량 1.2인분으로 늘었다. 그런데 설 연휴에 전이랑 막걸리를 한 잔씩 드셨더니 설사가 좀 늘었었답니다. 이때 혈변도 한번 나왔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주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염증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게 됩니다. 다행히 막걸리 에피소드 이후에 다시 안정됐다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외국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묽은 가래가 항상 있던 것이 70% 정도 줄어들었다. 인후 이물감이 항상 있었는데 50% 정도 줄었다. 호흡기 문제가 함께 줄어드는 게 보이죠? 처음부터 항상 있던 게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후 이물감과 가래가 줄었다는 것은 호흡기형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궤양성 대장염 증상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쪽이 함께 좋아지는 거죠.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악화기에 소화 안 되던 것, 복통 생기던 것, 배 차가워지던 것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악화기가 없어서 모르겠다. 주기적으로 악화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악화기가 없었던 거죠. 원인이 하나면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관해가 가능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국 가셔서도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양약 줄여가면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방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호흡기형 환자분들 중에서 비염은 없이 추위를 많이 타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유형은 손발이, 특히 발이 차다. 겨울에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덧신을 신어야 될 정도로 발이 차갑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이 모자라면 심장에서 제일 먼 쪽을 먼저 포기하기 때문이다. 대장에서도 열이 떨어지면 기능이 저하되면서 염증이 발생해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치료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임신이나 출산 후 악화, 해외에서 치료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